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새벽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르셀로나 대 바야돌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르셀로나는 라요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따냈다. 플릭 감독 부임 후 4-2-3-1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공 전개를 펼치는 중이다. 올모의 합류로 야말과 피냐 등과 함께 보다 유기적인 공격 전개가 펼쳐지고 있다. 최전방의 레반도프스키 역시 연계와 마무리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수비 밸런스는 의문이다. 직전 경기에서 주전 자원들의 부상으로 출전 중이던 베르날마저 부상을 당하며 페르민의 대체 출전이 예상된다. 쿠바르시와 마르티네즈가 3선 자원에게 완전한 보호를 받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이어서 바야돌리드는 레가네스와 홈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들은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속공 전개를 펼친다. 모로와 산체스, 실라의 침투가 나쁘지 않은 가운데 바르셀로나의 불안한 수비 라인을 상대로 결과물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앞선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에서 알 수 있듯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결국 바르셀로나의 파상 공세에 무릎을 꿇을 여지가 커 보이는 매치업이다. 바르셀로나가 주도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유기적인 공격 전개는 충분히 바야돌리드의 수비 라인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바야돌리드의 역습만으로는 반전을 만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바르셀로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웨스트햄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웨스트햄은 에스턴 빌라와의 홈 경기에서는 패했지만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승리하며 팀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로페테기 감독이 이끄는 웨스트햄의 중원 코어 조직은 아직 최상의 안정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그의 전술적인 접근은 실용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선수들의 역할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는 듯하다. 공격진은 필크루크와 안토니오 같은 공격수들이 직선적인 움직임을 선호하는 만큼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전술적 배분이 필요하다. 특히 선머빌의 돌파와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은 상대 수비를 압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웨스트햄의 주요 문제는 상대 진영에서의 점유 능력이다. 최근 경기에서는 상대 진영에서의 볼터치 비율이 리그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이는 맨시티와 같은 팀을 상대할 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어서 맨시티는 입스위치에게 선제 실점을 내주긴 했으나 이후 4골을 터뜨리며 대량 득점에 성공했다. 도쿠와 사비뉴가 측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아칸지오와 디아스 그바르디올 등 수비진의 평균 위치는 상대 진영까지 침투할 정도로 전방 압박이 강력했다. 이는 맨시티의 지배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다만 맨시티의 약점은 후방에서 넘어오는 롱볼에 대한 대응이다. 웨스트햄이 이를 공략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디아스와 같은 수비수의 공중 경합 능력을 감안할 때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홀란드는 2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며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웨스트햄의 전술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팀의 메인 플랜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맨시티와의 격차를 줄이기 어려울 것이다. 웨스트햄은 단순화된 전술로 어느 정도 효율을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승점 획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매치업이다. 맨체스터 시티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레스터시티 대 에스턴빌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스터시티는 승격 후 줄곧 부진한 성적을 기록 중이다. 토트넘과 비긴 후 풀럼에게 패하는 등 최근 경기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경기에서 평균 560회의 패스를 상대에게 허용하며 리그에서 2번째로 많은 패스 허용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윙크스와 은디디로 구성된 중원 코어가 상대 중원과 비교해 큰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빠른 공격 전환과 측면 플레이의 활용이다. 부오나노테와 파타우와 같은 선수들이 측면에서 무게 중심을 전환하며 공격의 활로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공격진에서는 여전히 바디가 최전방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폼이 예전만 못한 상태다.
레스터시티가 최소 한 골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에스턴 빌라는 웨스트햄과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소기의 성과를 냈으나 아스날과의 홈 경기에서는 패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에스턴 빌라는 특히 와킨스와 로저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 루트가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1차 에스턴 빌라가 유리해 보이는 상황인데 빌라의 강력한 1차 압박과 후반전의 뒷심 그리고 윗선으로의 빠른 볼 공급 루트는 충분히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반면 레스터시티는 홈에서의 이점을 크게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상대의 우수한 패스워크를 통제할. 네 번째로 빌바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바오는 발렌시아와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기에서도 니코와 이냐키의 드리블 돌파 능력을 통해 속공 위주의 공격을 전개할 것이다. 다만 산색과 구루제타의 창의성은 다소 아쉽다.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 라인에게 고전할 확률이 높다. 예라이와 비비안의 호흡은 안정적이지만 유리의 부상으로 보이로 혹은 레쿠에가 출전할 것이다. 측면 수비의 견고함은 다소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에스파뇰과 홈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들 역시 기본적인 공격 전개 방식은 속공이다. 다만 쇠를로트와 그리즈만 그리고 알바레즈를 보유했음에도 3선에서 리노를 제외하면 전진 패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켈메의 돌파로는 빌바오의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아스필리쿠에타와 비첼, 르노르망의 백스리는 제공권과 배후 공간 관리에서 완벽한 모습을 자랑 중이다. 빌바오의 역습에 허를 찔릴 확률은 낮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두 팀 모두 역습 중심의 공격 전개를 선호하는 팀이기에 서로의 수비 밸런스에 질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라고 본다. 결국 90분 내내 창의적인 공격 전개를 보여주지 못하며 답답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라치오 대 AC 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치오는 우디네세 원정 경기에서 패배했다. 이들의 기본적인 운영 방침은 지공이다. 다만 자카니와 카스테야노스의 패턴 플레이를 제외하면 답답한 공격 전개가 이어지고 있다. 노슬린의 영향력이 미비한 상황 속에서 AC 밀란과 화력 대결에 패배할 공산이 커 보이는 상황이다. 3선에서 귀행두지가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고 있음에도 카살레와 로마뇰리의 수비 라인은 배후 공간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AC 밀란은 파르마 원정 경기에서 패배했다. 이들의 운영 방침 역시 지공 전개다. 나름대로 테오와 레앙의 측면 라인과 플리시치의 솔로 플레이가 위협적인 모습이다. 다만 모라타의 부재는 아쉬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더욱 다채로운 공격 전개가 가능한 전력이다. 지난 경기 멀티 실점을 허용한 토모리와 파블로비치지만 훌륭한 리커버리 능력을 보여줬다. 라치오의 한정적인 공격 패턴에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다. 두 팀 모두 라인을 올리면서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비 밸런스가 불안한 두 팀의 만남인 만큼 난타전 양상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공격 전개에서 유기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AC 밀란이 화력 대결에서 우세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C 밀란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나폴리 대 파르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폴리는 볼로냐와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콘테 감독 부임 이후 3-4-2-1 시스템을 기반으로 속공 전개를 진행 중이다. 오시멘의 이적 요구로 출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라스파도리 혹은 시메오네의 영향력은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다. 결국 크바르첼리아와 폴리타노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공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창의성이 아쉬운 모습이다. 이어서 파르마는 AC 밀란과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들 역시 미하일라를 중심으로 속공을 전개한다. 최전방의 보니 역시 연계 능력이 좋은 만큼 나쁘지 않은 역습을 기대해 볼 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폴리 역시 수비 라인을 낮게 형성하기 때문에 위협적인 모습이 예상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시르카티와 발로그의 호흡은 견고한 모습이고 솜과 에스테베즈의 존재 덕분에 촘촘한 밀집 수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팀 모두 수비 밸런스를 중시하는 운영 방침을 선호하는 팀이기에 대량 득점의 기대치는 확실히 낮게 보고 있는 매치업이다.
결국 서로의 수비 조직력에 고전하며 답답한 공방전을 펼칠 것이다. 그러나 나폴리가 적어도 신승 정도는 챙겨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폴리 승리를 추천합니다.